안녕하세요. 또이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씨 연휴 잘 보내셨나요? 10월 8일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약단지 분석. 이번 단지 분석은 저희 카페 회원의 요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디냐고요? 과천입니다.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또둥. 서울에는 반포와 방배,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뭐 요즘에 뭐 청남대에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곧 분양이 있을 잠실, 진주, 내미안 아이파크의 잠실, 송파구. 경기도에는요, 성남시, 과천시, 그리고 광명시. 공통점은 무엇? 네, 재건축 이슈로 늘 주목받는 곳이죠. 이번에 분양하는 프레스티어 자이, 과거 과천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과천 자이와 제이드 자이에서 과천시의 세 번째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인데요. 왜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짜잔! 네, 역대급 분양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84 타입 기준 약 22억의 분양가로 평당 한 6,30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날 분양하는 대치동의 DH 대치 에델루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10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진주 아파트,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분양의 예정 일반 분양가가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 표현도 후덜덜이라고 하던가요? 엄청난 분양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은 이 두 개 단지의 분양은 분야가 상한제 분양이잖아요. 실제 주변 단지들의 뭐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지, 시세를 놓고 보셔야지, 분상제 분양의 분양가를 분상제 분양이 아닌 단지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조금 그 계산적으로도 뭐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DH 방배 분석해 드릴 때 이 분양가 괜찮다고 했더니 이게 뭔 소리냐, 이 분양가가 말이 되느냐,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생각 좀 바뀌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가 있는 과천시의 구도심 지역은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1단지는 푸르지오 서밋으로, 2단지는 과천 위버필드로, 3단지는 내미안 슈드로, 그리고 6단지는 과천 자이로 재건축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4단지 프레스티어 자유와 더불어서 아마도 8, 9단지, 8단지, 9단지가 이제 같이 재건축이 될 DH 리벨레스 요 정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글쎄 5단지까지는 좀 분위기 잘 타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재건축으로는 마지막 과천 구도심의 분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만 보시더라 하더라도 과천, 그쵸? 예, 과천 정부 청사역의 접근성이 좋은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가 사실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죠?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권 부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권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마트를 쓰레빠를 신고 슈퍼 가듯이 갈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기가 바로 과천 학원가, 초등학교, 중학교 접근성 우수하면서 학원가를 끼고 있으니까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지역에 GTX 시노션의 이슈가 있잖아요. 또 경강선과 연결이 예정이 돼 있는 월곶 판교선도 있잖아요. 둘 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은 맞아요. 철도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도 많고. 하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거의 잠수하다시피 숨 참고 계시면 현재 도로로 접근이 용이한 판교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한번 자리 잡은 산업의 구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판교의 집값이 IT 종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뭐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잖아요. 그런 IT 산업 종사자들이
고액 연봉자들이잖아요. 그런 고액 연봉자들로 인해서 이제 판교 지역의 집값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언젠가는 도로가 아닌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판교의 출퇴근이 지하철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이 단지 그리고 주변 단지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천 구도심 지역의 연식에 상관없이 가격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하기 쉽게 국민평형 84 타입 30평대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주변에 비교해 볼 만한 단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근접한 과천 자이 같은 경우는요, 84 타입 기준 한 22억 정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지역 거의 대칭을 보이고 있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의 경우 84 타입 기준 평균이 3억 정도. 그리고 외곽 놓고 본다면은 과천 내미안 에코팰리스가 84 타입 기준으로 18억. 그리고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의 경우 84 타입 기준 20억. 그쵸? 옛날에 과천의 구도심의 최고 아파트 과천 내미안슈로 84 타입 기준으로 한 17억 5천, 18억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천 리버필드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기준 평균 22억.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분상대 지역이 아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비싸다기보다는 안전마진이 거의 없는, 미래가치는 물론 존재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냥 딱 분양가 분양이라고 보는 것이, 다만 과천 정부 청사역에 접근성이 좋다는 관점 그리고 상권과 학원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주변 단지 시세보다는 1억에서 뭐 많게는 2억까지 조금 더 높게 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입지는 곧 가격이니까요. 분양 내용 한번 볼게요. 총 공급 144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고작 28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115세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은 고작 172세대밖에 안 됩니다. 비규제 지역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고요.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1순위 청약일은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과천시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마 해당 지역 과천 거주자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 볼까요? 고분양가라고 비해당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빈정상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겨우 일반 분양이 172세대인데 이 정도 물량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과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전세 매물도 거의 없는데요. 전세 시세가 거의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당첨 후에 대출 받고 이래저래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전세 사시는 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청약은 예상 밖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흥행이 될 거라고 보지만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을 옮기지 않고 이 지역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렇죠? 평면 한번 보겠습니다. 총 21개의 평면이 있어요. 청약 가능한 타입이 21개라는 소리예요. 제가 평면에 환장하는 평면 바는 맞는데요. 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4구 타입 21평, 21평 평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5구 타입도 그래요. 물량도 별로 없는 단지에 무슨 타입이 4구 타입, 5구 타입 대체적으로 모두 판상형 구조의 특수 타입인 복층, 다락방 평면이 소량 있습니다. 7사 타입도 같은 모습 보이고요. 전평형 판상형 구조의 복층 타입이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단 면적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층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계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알파룸이나 뭐 어떤 방 하나가 삭제되고 계단으로 대체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또 평면이네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워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판상형이 들어가는 평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방 공간에 환기창이 없는 타입이 있다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C타입과 G타입이 그런 평면인 것 같아요. 99 타입은 물량 2개 뿐이지만 평면은 정말 좋습니다. 식당 공간이 따로 있어요. 막 부자 스멜, 막 부자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단지 배치도와 동배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서 남동향, 그래서 남향 중심의 배치가 되다 보니 일조권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만 그냥 배치도만 놓고 본다면 5동의 4호 라인, 이거 84A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동의 3호 라인,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앞동에 좀 많이 가릴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조합원분들이 많은 물량 가져가셨어요. 뭐 재건축 분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뭐 84G 타입이라든가 84C 타입, 뭐 7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동호수 좀 남아 있어서 좀 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인 스카이 브릿지는 좋죠.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이용을 하든 말든 굉장히 부러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뽀대가 나잖아요. 게다가 우리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관악산, 남쪽으로는 청계산. 거기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카이 브릿지는 요즘 트렌드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총 1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무려 수영장이 있습니다. 둔촌주공에도 수영장 있잖아요. 사실 아주 많은 세대수가 아니면 관리비나 뭐 입주민의 사용 빈도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수영장 시설인데,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것만 봐도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은 사실 알만해요. 그리고 요즘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층간소음 이런 부분도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 등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1.7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퀄리티 부분에서는 아주 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단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뾰로롱. 최근에 건축비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급 물량의 감소는 이제 자꾸 말해서 지겨우시잖아요. 분양가 싸면 좋죠. 저도 분양가 싸면 막 이렇게 그런 안전맞이 많은 단지들 분석할 때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청약 자격이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 신나요. 하지만 모든 분양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요.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 분양 분야이잖아요. 문제는 이 적은 공급 물량도 서서히 줄어들어서 곧 공급 절벽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폭락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집값이 완전 폭락해서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현실이 눈앞에 일어났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단 소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집값이 문제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이 막살이 나 있을 텐데 무슨 뭐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제 주변에도 폭락농자들 보면요, 뭐 빌라나 뭐 오피스 사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파트 전세 사시고 아파트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이해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우깡이 출시된 다음에 140배가 올랐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격분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아파트 가격도 같은 스탠스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값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저희 집값 싸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떨어질 요인도 보이지 않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내 가족이 행복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하시는 거 너무 청약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구축 지역에서도 되도록 새 연식의 아파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아파트들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읽어드린 대로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잘하는 지역인 동탄에서 그런 아파트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너무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살기 괜찮은, 삶의 퀄리티가 괜찮은, 인프라 괜찮은 단지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 거니까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같이 얘기 나눠보자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셨다가 저와 또 그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당첨되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